의원님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네. 뜨거운 토론회를 하신 것으로. 아우 네. 죄송합니다.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예? 좀 부끄럽습니다. 네, 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깊이 나눠지는 자리이기를 좀 바랬는데 아무래도 집중 공격을 받다 보니 이게 정상적인 토론이 되기 힘들겠다는 판단으로 좀 다소 좀 언성이 올라갔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래도 사실은 여러 후보들이 다 경쟁력이 있지만은 네. 유력한 1등 후보를 상대로 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공박 이런 것들이 자연히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요. 네. 그렇죠. 선거하다 보면 늘 있는데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거티브 없는 경선이 가장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험담하기보다는 정책을 놓고 맞아요. 네. 그렇죠. 좀 이렇게 그 일합을 겨루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지 뭐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얘기 싫어해요. 예. 그리고 특히 저는 제가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선거야말로 국민 축제와 같은 선거를 치러야 된다. 아. 우리가 개헌복판을 지나오면서 진짜 대선은 투쟁하는 마음으로 치렀어요. 이거 여기서 우리가 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막 국민들이 결심하고 치른 대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선을 그렇게 치렀고 이제 그러니까 평시에 치르는 첫 번째 선거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축제처럼 뭐 알콩달콩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경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거티브 없는 선거 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저는 선거운동을 개혁하기 위해서 1번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 2번 조직 보면 지방선거 할 때 특히 네. 자리 약속, 이권 약속 그러니까, 많거든요. 네, 돈 그런 거 선거. 하지 않는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네. 거대 캠프도 안 차리겠다. 그래서 네. 거대 캠프 차리면 그런 게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시끄러운 유세차도 안 쓰겠다. 어. 그리고 막 유세차를 의불도장 안 찍는 게 쓴다? 아니라 일하는 모습, 일할 준비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드리겠다 하면서 네 가지를 선언했고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꼭 야. 마지막까지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울산시장 선거는 그 당내 경선도 경선이지만은 그 이후에도 이제 타당과의 연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울산 선거는 제가 그냥 판단하기로는요. 이번 6.3 지방선거의 초접전지입니다. 최대 초접전지. 예, 왜냐하면 맞죠. 항상 샤이 보수와 결집하면서 10% 정도는 따라잡아 버려요. 여론조사 결과보다 뭐 10% 정도는 따라잡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울산 국민의힘 현 시장이 인기가 상당히 또 높은 편이고 지역의 기득권과 조직을 많이 장악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 민주당이 단합하고 진보당과 단일화를 해야 50대 50이 돼요. 그나마 네. 해볼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고 우리 민주당이 분열하거나 진보당과 단일화가 깨져버리면 거의 이기기 힘든 상황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울산 선거는 경남 선거에 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를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최대 접전지가 울산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동남풍이 불어서 이기면 양산 밀양까지도 바람이 불거든요. 그럼 경남까지도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동남풍 조어가 좋은지 정말로 삽시간에 많이 퍼져가지고 불어라 동남풍 네. 더 불어 이렇게 하면 야. 동남풍 하면 민주당 이렇게 네. 규정이 됐더라고요. 야. 보니까. 네, 맞습니다. 불어라 동남. 너무 조어를 잘한 것 같아요. 네. 멋지죠? 네. 불어라 동남풍 더 불어. 더불어. 야, 정말로 뭔가 히트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마지막 특검 얘기를 좀 해보면은 우리 권창형 2차 종합특검이 출범을 했는데 도대체 권창형 특검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1차 진도는 보니까 김건희 수사로 좀 세게 가는 분위기고 실제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4명의 특검보 중에서 2명이 지금 김건희 사건 전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포문을 연 거는 관저 이전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는지 살펴보는 건데 이런 수사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사실 2차 특검의 수사 규모로 이 많은 의혹들을 다 풀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염려가 좀 앞서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의혹이 제대로 지금 안 밝혀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 품이 많이 들어간 맞아요. 사건들이에요. 네. 김건희 의혹 특징이 품이 많이 들어가고 대규모 수사 인력이 장기간 투입되어야 되는 사건이라서. 근데 짜시래. 예. 진짜. 개수는 많고 품은 많이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깡치 사건.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이 배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2차 특검 얘기 들으면서 제일 아쉬운 점은 당연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계속 아쉽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다른데 김건희를 아래부터 훑고 올라가다 보면 내란에 관한 게 저는 걸릴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내란 부분 좀 아쉽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규현 부장이
내란의 시작점을 그렇죠. 잘못 잡았죠. 네. 시작점을 내란 일어나기 며칠 전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렇죠. 갑자기 화가 나서 한 그러면서 것처럼 욱해서. 그러면서 네. 싹 다 앞에가 다 그러니까 빠져버리면서 빠져버렸어요. 롯데리아 맞아요. 회장도 빠지고 예, 김건희도 예. 그래서 빠져버린 맞아요. 거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래서 내란에서 지금 1차 판결 난 것이 저는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그렇죠.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차 내란 특검도 절대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안 되죠. 항소심에서라도 네.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즉 지기현 부장이 판단한 제일 큰 잘못 12.3 내란이 며칠 전에 욱해서 났다. 그게 그럼 롯데리아 회동은 뭔가요? 아니, 그렇죠. 수첩은 아니 뭔가요? 그 부분에 김건희는 뭔가요? 이거 제일 다- 웃긴 게 이거 말이 안 뭐냐면 되거든요. 김민석 총리가 8월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럼 김민석 총리 미래를 본 거야. 미래에서 왔네. 미래에서 온 코난이네. 내란 특검이 물론 할 일이 많겠지만은 지금 뭐 2차 특검이 할 일이 많겠지만은 제일 중요하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은 내란에 그렇죠. 대한 정리다. 그렇죠. 네, 이건 그렇죠.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그 내란 관련해서 전담해서 맡고 있는 특검 팀이 특검보 팀이 일단은 수사 기록만 6만 쪽인지 4만 쪽이래요. 아, 굉장히 방대하네요. 그래서 네. 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다 읽는데 약 한 달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시간을 좀 요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 조은석 특검팀이 이제 세게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은석 특검팀이 수사 미진한 것이 2차 특검팀에 의해서 발굴되는 것에 대해서 좀 저어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인적 또는 자료 뭐 여러 가지에서 적극적인 공조는 아니 되고 있다라는 점이 매우 조금 그 기존 특검들과 협업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네, 지금 네.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되고 기록을 다 읽으면 최소 한 달 후에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2차 특검팀에서 특히 내란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보 팀은 노상원 수첩에 상당히 세게 주목을 하고 있다. 노상원 수첩에. 예, 네. 그래서 노상원 수첩을 지규현 판사는 이걸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뭐 이를테면 조악한 증거로 수준이 인정은 했죠. 아니, 예, 근데 조악한 수준이고 뭐 발견 장소 등에 밀어볼 때 여기에 무슨 뭐 중점을 둘 만한 증명력을 가치가 없다. 부여를 뭐 안 이제 한 이런 거지. 식의 예. 표현을 했는데 노노노. 이 사람 전직 정보사령관이야. 아니, 그럼요. 이거 다 작전인데 무슨 뭐 조악하고 글씨가 뭐야 엉망진창으로 지렁이 글씨면 이거 증명력이 없어 절대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조사본부하고 그다음에 2차 특검팀의 내란 담당하고 상당히 이제 결합을 해서 그렇군요. 노상원 네. 수첩의 실체를 이거는 확실히 밝힌다. 적극적으로 밝히려고 노력 중이다. 아니 판사들은 6만 페이지 이틀이면 보던데 뭘 한 달씩이나 보고 있대요. 변호사님 가서 대신 좀 읽어주세요.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수사 포인트들이 좀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인가요? 그분을 이제 1호로 이제 입건해가지고 수사를 네.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합참이란 데가 그 다른 타국과도 소통, 예를 들면 미국과도 이제 소통하는 창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의견이 좀 어떤 거였는지 그것들을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수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수사 범위 대상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적극적으로 그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살펴보겠다. 이런 식의 좀 태도인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아직은 초반이고 얘기 들으면 검사들도 파견을 지금 거의 못 받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특검보도 지금 한 명을 또 못 채운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특검보는 네. 안 채울 것 같고 안 채울 것 같아요. 예. 4인 구조로 그냥 가고 그 밑에 수사관들을 다 배치를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 협조를 아예 안 한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해서 나 가서 특검팀에 가서 수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조직에서 묶어가지고 너 가지 마 뭐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있어서 그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실제로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또 거기도 지금 뭐 답답한 처지잖아요. 당장 회사가 어떻게 아니, 될지 그렇죠,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뭐 폐지된 거니까 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네. 뭐 약간 조직적인 뭐 반발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틀어서 조은석 특검팀, 그러니까 1차 특검팀, 그 다음에 그 검찰 내부에서 뭐 적극적인 수사 공조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어려움이 많다.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광고 좀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비절개 모발 이식병원 모션 의원을 소개합니다. 비절개 무삭발 방식을 최초로 개발해 티나지 않는 모발 이식, 절개하지 않아 빠른 회복이 가능한 병원인데요. 2003년부터 비절개 모발 이식만 해온 강남 모션 의원이 그 고민의 해결을 위해 비절개 모발 이식에 이어 두피 관리까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발 이식은 물론 두피 관리 프로그램, 레이저 두피 보톡스 엑소전 PRP까지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상담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립니다. 놓치면 후회할 특별한 기회, 지금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문의 전화는 02-533-5882, 모발 빨리입니다. 모발이 씨 잘하는 모션의원, 두피 관리도 참 잘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방문과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 혜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도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혜택만 챙기시면 되고요. 비교원은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으로 가입하시면 무조건 4만 원권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명 가입하면 40만 원을 지급해 드린다는 뜻인데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을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1도 한라사님이 장인수 기자는 본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피해자는 대통령입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셨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2월 28일에 그 함동규 평론가가 이제 출연을 하셔가지고 했던 얘기 중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수사를 언급을 하면서 당시에 검찰에 대한 그 승인권을 가진 뭐 혹은 대통령이나 민정수석, 조국 대표로 여겨지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마치 이제 이런 것들이 관여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날 방송에서 이제 이봉우 연구원이 같이 나왔었고 그 말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사실관계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실제로 뭐 조국 장관이 수사를 승인하고 유도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제 이제 아마도 이제 우리 홍사훈 쇼에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함동균 평론가의 말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함동균 평론가의 말은 그날 자리에서도 저도 거둔 것 같은데 사실이 다 아니죠. 시간 순서상으로도 없을 수 없는 일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사회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금이라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실관계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함동균 평론가의 얘기는 사실관계가 일단 진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거듭 확인을 드리고, 당시에 이봉우 연구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우 의원님, 네. 어쨌든 간에 출마해서 달리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각오와 다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는, 그리고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우리 이재명 정부를 완성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잘하셔도 지방정부에서 받침이 안 되면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추구하는 실용정부, 통합정부, 그리고 정말 시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끼는 진짜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고 기회입니다.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큰 승리를 거둬야 하고요. 또 12.3 내란 이후에 제대로 된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 이제 국민들이 한 번 더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사표현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직 시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남풍 한 번 더 해주시죠. 좋죠. 네. 불어라 동남풍 더 불어 해주셔야 돼요. 불어라 동남풍 더 불어.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성 기자, 김상우 의원, 정필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국영인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